반갑습니다. 대성마임에게서 수학을 가르치는 정병호 선생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요, 2022학년도 개정교육과정 수학 제 연간 커리큘럼 소개 OT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공법이 지름길이다 제 캐치프레이즈가 되겠어요. 자, 일단 저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학력은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졸업했고요. 여기 이색 학력이 하나 있는데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도 졸업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부에 처음에 입학을 했었고요. 중간에 이제 학교를 갑자기 그만두고 사회과학을 좀 공부하고자 그래서 문과 수능을 보고 다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재입학해서 수리과학부 또 졸업을 한 이색적인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강의 경력이 한 20여 년쯤 되고요. 뭐 이제 아르바이트 한 것까지 치면 뭐 한 24, 5년 되겠고, 그냥 대치동에서 조금 이제 수업을 집중적으로 한 게 한 2009년 뭐 그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한 16, 7년 뭐 그 정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대성마임에게서 지금 이제 9년 차 들어가는 인강을 한 9년 차, 8년 했고요. 이제 9년째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성학원 계열의 두각학원, 대치동에서 가장 큰 학원 중에 하나인 두각학원에서 수업을 또 진행을 해왔고, 그 밖에도 이제 많은 학원들에서 또 수업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제 캐치프레이즈는 여기 전공법이 지름길이다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뭐 여러분들이 전공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대략 뭔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딱 맞닥뜨려서 돌파해 나가겠다 뭐 이런 건데요. 이제 수능 수학이라는 게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우회적으로 뭔가 해결하는 거 이런 게 더 낫지 않냐. 수능 수학은 어떤 좀 다른 또 편법적인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좀 더 점수를 잘 받지 않나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전공법. 자, 바로 내가 맞닥뜨린 그런 문제를 그대로 직시를 하고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한 자기의 능력을 길러서 실력을 길러서 결국 돌파해 나가는 그 전공법이 결국 가장 지름길, 가장 빠른 길,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자, 이게 제 캐치프레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2학년도 개정교육과정 제 연간 커리큘럼 OT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요. 이 교육과정 자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주 자세하게 뭐 다루지는 않겠고요. 그냥 간략하게 브리핑만 하겠습니다. 현재 고1 때는요. 이제 무슨 과목들을 배우냐면요.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 자, 요것을 배우게 되겠어요. 자, 요 공통수학 1하고 공통수학 2는요. 그 이전 교과 과정에서는 수학상, 수학하 이렇게 불렸던 과목이고요. 자, 그것이 단원 간에 약간 서로 교차들이 좀 있었어요. 수학상에 있던 단원이 수학하로 간다든가 수학하에 있던 게 수학상으로 간다든가 약간의 단원 간 교차가 조금 있어서 어쨌든 재구성된 버전으로 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름을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자, 이렇게 부르는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1학년 때 배우는 과정은요. 일단 1학년 내신에서 다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는 게 수능에는 어떻게 출제되는가? 자, 이게 관심사일 텐데 수능에는 간접 출제 범위라고 지금 적혀 있죠? 간접 출제 범위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한 문제, 수능 문제에서 예를 들어 무슨 10번 문제를 내가 풀고 있다. 그러면 그 한 문제를 딱 구성하는 물음의 요소들이 있죠. 그 물음의 요소들에 여기 나와 있는 직접 출제 범위의 과목들 내용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고 간접 출제 범위만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간접 출제 범위는 간접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뭐냐면 직접 출제 범위가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덧붙여지는 조건들로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1 과정만으로는 문제 하나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접 출제 범위랑 결합된 형태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여기 직접 출제 범위는 고1 과정이 크게 사용되지 않고 그냥 여기 과목들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고1 과정이 섞여서 출제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간접 출제 범위와 직접 출제 범위는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고1 과정은 간접 출제 범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중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 요즘 수능도 이제 보면 직접 출제 범위에다가 간접 출제 범위의 내용을 좀 섞어서 학생들이 또 이제 고1 과정을 나중 수능 볼 때 되면 많이 또 까먹는 것 자체보다도 사실 내용 자체는 안 까먹었을 수 있는데 관심이 거기에 안 가. 그래가지고 수능 문제를 푸는 그 상황에서는 안 떠올라.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평가원이라는 기관인데요. 그 기관에서 수능을 출제할 때 간접 출제 범위를 적절히 섞어서 내니까 학생들이 까먹어가지고 막 못 풀더라. 그래서 변별하는 요소로 저 간접 출제 범위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 2, 3 올라가면요. 일단은 이제 여기 수능 직접 출제 범위에 해당되는 과목으로서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그 이전 교과 과정에서요. 이 대수 과목은 그 이전에 수학 1이라고 불렸고요. 미적분 과목은 수학 2라고 불렸는데 이 두 과목은 사실 실질적 내용은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적분원에서 뭐 약간 어떤 설명법이 조금 바뀌었다 뭐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그렇게 설명한 측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안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확률과 통계는 그 이전 교과 과정에서도 확률과 통계였는데 오히려 여기는 내용이 약간 빠지고 들어가고 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있어요. 미적분 2하고 기하, 자, 요게 있는데요. 이 과목들은 수능 미출제 과목들이에요. 이 수능 미출제 과목들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미적분 2 때문에 우리가 대학에 가면 이공계 그 학과들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미적분학을 배우는데 대학 미적분학. 자, 이거를 이제 배우실 때 여기서 배우는 미적분이 많이 근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얘네를 수능에 직접 출제 안 하니까 이거 대학에서 걱정스러운 거야. 뭐냐면 고등학생들이 이거를 수능에 출제 안 하면 애들이 시험 안 내면 공부랑 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공부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딱 들어와서 대학교 1학년 과정을 어떻게 수업을 따라오겠냐? 이런 걱정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학들 중에 일부에서 이제 슬슬 얘네들을 내신에서 무조건 이것들을 이수하도록 이수한 것을 기본적인 자격 조건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학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서울대랑 그다음에 뭐 다른 또 상위권 대학들 일부 자 이런 데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수능의 미출제 자 이렇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대학 입학 과정에서 뭔가 얘네들 과목들도 평가 요소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고 2, 3 요 과정에서 2년 동안 이 5과목을 다루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이제 교과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번 예비 고2, 예비 고1 학생들 있죠? 또는 이제 이게 제 OT 찍는 시점이 25년 11월입니다. 자, 근데 26년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고2, 고1 이렇게 될 텐데요. 학습 방향, 자,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보시면요. 내신이 이전 교과 과정보다 더 중요해졌다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이전 교과 과정에서도 중요했어요. 내신이. 중요했는데 지금 이제 5등급제로 이제 바뀌거든요. 5등급제로 바뀌면요. 1등급 안에 들어가는 비율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1등급에 들어가는 게 쉽죠? 그러니까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1등급 안에 많은 학생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1등급을 안 맞으면 오히려 예전에는 1등급이 몇 %밖에 안 되니까 1등급 안 맞아도 2등급 정도 맞아도 뭐 조금 대학 가는데 뭐 어느 정도 활용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도 지금은 1등급 안에 못 들어가면 상위권 대학 가는 게 되게 어려워지는 오히려 그런 측면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예전에도 이전 교과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긴 했어요. 근데 지금 새 교과 과정에서 특히나 내신 대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예비 고1이 되는 학생들 이제 내신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니까 처음부터 잘 발 디디면 되겠죠. 그래서 내신 대비를 처음부터 좀 꼼꼼히 잘 챙겨가시길 권하겠습니다. 자, 근데 1학년 때 내신을 망친 예비고2 학생들이 또 있어요. 이 학생들이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 이제 내신 아니야. 이제 수시 아니고 나는 정시, 수능으로 이제 돌파하겠어. 그래서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 뭐 이런 학생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처음부터 너무 포기하지 않기를 권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기회가 없지 않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내신 반영 비율이 또 좀 다르고 하니까 2학년, 3학년 때 내신이 또 중요하죠. 자, 그렇고 또한 남들이 이제 내신 공부하는 기간 동안 나는 그럼 뭘 할 거냐는 거야. 나는 정시 파이터니까 수능 공부한다.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남들과 되게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소속감도 좀 덜 느껴지고 막 이래가지고 좀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하는 것은요. 내신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난 내신은 진짜 글렀어.
어쨌든 정시 파이터야. 그런다 손 쳐도 내신 과목 중에서 수능에 중요한 과목들 있죠? 그런 과목들 내신은 열심히 하세요. 그럼 그게 수능 공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다른 애들이랑 같이 다른 애들 내신 대비 공부할 때 자기도 그걸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그 흐름에 발맞춰서 갈 수 있으니까 공부의 효율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들은 내신 범위 요만큼 하는 거 나는 수능 것까지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것까지도 다 해버리겠다. 이런 자세로 공부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임하기를 권합니다. 자, 그래서 내신 공부하실 때 이게 이제 정시 파이터든 아니면 수시를 치르겠다라고 수시로 그래도 가보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든 어쨌든 수능이라는 게 그냥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신 공부하실 때 조금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수능 공부도 같이 하는 것이라는 마인드로 공부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좋고요. 자, 그래서 특히 좀 구체적으로 가면요. 내신 문항이 좀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들 있을 수 있어요. 좀 경쟁이 치열한 수능 점수가 조금 좋은 학생들이 많이 가는 전국 단위 자사고나 아니면 좀 교육열이 좀 높은 지구들이 있죠. 뭐 강남 지역이라던가 뭐 지방에서도 교육열이 높은 지구들. 뭐 이런 데 학교들은 내신 때 문제들이 빡센 경우들이 꽤 있어요. 자, 그런 학교들은 내신 때 막 그 모의고사 기출들 이거 변형해서 많이 내죠. 자,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런 학교의 학생은 아니지만 내신에서 상위권이 내신에서 현재 상위권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상위권으로 진입하고자 한다. 자, 이런 학생들이라면 내신 대비할 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내신을 약간 빡세게 대비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빡세게 대비하시려면 수학의 경우는 모의고사 기출문제, 자, 이것들도 같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와 여러분들은 수능 대비를 같이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요즘 입시를 보시면요. 지금 N수생이 되게 많아요. N수생이 뭐냐면 이제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자, 이렇게 길게 수능을 치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학생들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뭐냐면 왜냐면 수능에서 조금 더 잘 받아가지고 학교를 더 좋은 데 가면 내가 취직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내 나중에 밥벌이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게 너무 불안하니까 일단 대학을 잘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수능을 오랫동안 계속 치르는 학생들. 게다가 이제 수능이 이게 한 방의 시험에서 딱 결과가 나는 거라 보니까 자기가 1년간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한 거에 비해서 수능 점수가 좀 안 나온 것 같아. 수능 날 그날 내가 뭐 컨디션이 안 좋았어. 그래서 뭐 한두 개를 더 맞췄으면 내가 대학에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심정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수능을 오랫동안 보시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 현역 고3 학생들 있죠. 현역 고3 학생들이 이 N수생들과 뭔가 수능에서 경쟁하는 게 더 빡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야. 뭐냐면 현역 고3 학생들이 N수생이랑 뭔가 수능 경쟁할 때 경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 물론 일부 학생들은 또 현역 고3 학생들이 N수생들보다 더 잘 보는 학생들이 또 꽤 있죠.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좀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학생들이 또 재수 시장으로 또 나가는 거야, 결국. 왜냐면 현역 고3 때 수능 경쟁력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비 고2가 되는 학생들. 자, 이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을 처음부터 조금 같이 잘 준비를 좀 하시면요. 아무래도 2학년, 3학년, 2년 동안 내신 대비를 조금 할 수도 수능 대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상태에서 고3 때 수능을 치를 수도 있지 않느냐? 자, 이런 우리가 전망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 교육과정, 자, 요때 지금 이 교과과정이 바뀌는 동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 교과과정이 이렇게 이행하는 동안 있죠. 전 교과과정에서 새로운 교과과정으로 이행하는 동안에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내년의 경우는 고3 학생들이 예전 교과과정으로 수능을 치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 다수가 아무래도 고3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3 가르치는 거에 집중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강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이렇게 개정 교과가 있는 해에요. 이 예비 고2 학생들이 2학년 때부터 수능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2학년 때 수능 대비를 할 만한 컨텐츠나 강의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수, 미적분원 이게 예전 교과과정에서 수학원, 수학투였으니까 내용이 별로 바뀐 게 없다고 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3 과정에 수학원 막 이걸 듣는다던가
수학 2 이걸 듣는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대비하는 뭐 이런 거밖에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제가 이번에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래도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그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반기 때 제 대치동 현강 수업을 모두 내려놓고 인강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강에 올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 고3 학생들에게도 올인을 하지만 예비 고1, 고2 학생들에게도 뭔가 제 강의를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비 고2 학생들이 2년간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계정 교육과정에서 수능 대비도 가능한 커리큘럼, 자 이것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좀 자세히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22계정 연간 커리큘럼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일단 이제 고1 학생들은요, 뭐 당장 수능 대비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것을 배우셔야지만 이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이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고1 학생들, 고1 학생들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를 열심히 공부하세요.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제 강좌 중에 이제 레알 비기너스라는 입문 강좌, 기본 개념 강좌 이게 있는데요. 자, 그 강좌를 열심히 들으십시오.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 강좌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2, 3 학생들이 있는데 일단 내신과 수능을 다 대비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레알 비기너스, 자 이게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학습하신 뒤에요. 지금 수능을 같이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출 마그마 강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자, 요 과목들은요. 여기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이 세 과목에 대해서 기출 마그마 강좌가 개설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요. 진로 선택 과목 있죠. 미적분2하고 기하는요. 제가 아직 지금 OT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레알 비기너스 강좌를 개설을 할지 말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Q&A 같은데 이걸 개설해 달라라는 요구도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부 학교들,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학교들이 이 과목들에 대한 이수 여부를 조건에 넣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학교들, 상위권 학교를 가려는 학생들은 이 과목들도 좀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제가 인강에 올인하기로 하긴 했지만 고3 과정도 너무 빡세고 제 일이 그렇다고 해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아마 소문을 들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강 선생님들 중에서도 커리큘럼, 그 다음에 강의량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저의 이제 일하는 양을 조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워 J형이기 때문에 MBTI에서 J형이라서 제가 보통은 1년간의 저의 스케줄을 매일 스케줄을 오전, 오후, 저녁까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놓고 뭔가 계획을 짜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제가 그 계획을 다 정하지 못해서 지금 여기는 레알 비기너스 출시 여부가 아직 미정인데요. 정해지는 대로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 연간 커리큘럼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레알 비기너스라는 강좌 OT도 제가 따로 찍긴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그냥 요약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5과목 출시가 되고요. 출시와 동시에 완강입니다. 일단 공통수학 1하고 공통수학 2는요. 25년 현재 25년 동안 그 2025년에 제가 1학년 과정 이것은 다 오픈하고 완강을 했어요. 추가적으로 고2 과정에 해당되는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자, 이것은 12월 1일. 자, 요 날 오픈되면서 동시에 완강. 자, 이렇게 되도록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자, 교재를 한번 이제 보겠는데 교재 표지입니다. 자, 이것은 고1 과정에서 배우는 레알 비기너스 공통수학 1이고요. 얘는 공통수학 2 교재 표지가 되겠어요. 표지 디자인이 되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생소한 뭐 이런 디자인인데 그래도 표지 디자인이 이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대수, 미적분 1,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자, 요게 있고요. 요게 바로 12월 1일 날 오픈돼서 다 완강된 상태로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레알 비기너스는요. 일단 이런 학생들이 수강하면 맞아요. 기본 개념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 또는 한 번쯤 배웠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또는 개념은 조금 기억나는데 문제풀이랑 연결시키려고 하면 문제 안 풀려. 이런 학생들은 레알 비기너스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신 대비에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고1, 2 내신에서 상위권을 현재 상위권이야. 상위권을 유지하거나 최상위권이 되고 싶어. 또는 현재 상위권이 아닌데 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싶어. 레알 비기너스 수강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제가 앞서 언급했던 내신 문제들이 좀 빡센 학교들 있죠? 그런 학교들은 레알 비기너스 수강하시고 그 이상을 조금 더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기출 마그마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또 그냥 지방에 그냥 일반 고등학교 내신이 그렇게 빡세지 않은 내신 문제가 그냥 조금 쉽게 출제되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요. 레알 비기너스만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이해하시고 그거 좀 반복적으로 문제 푸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도 내신에서 충분히 상위권, 최상위권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 DM이나 이런 데 통해서 가끔가다 그런 학생들 연락이 와요. 뭐냐면 제가 내신에서 원래 등급이 좋지 않았는데 레알 비기너스 이거 딱 수강하고 내신 딱 갔더니 전교권이 됐다. 수학만.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은 레알 비기너스 해서 전교 1등을 먹었다. 그런 학생들 실제로 꽤 있었어요. 꽤라는 게 수백 명 이건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그런 학생들이 간헐적으로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좀 열심히 해보시면 레알 비기너스로 열심히 해보시면 내신 때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능 대비할 때요. 이 기본 개념, 그다음에 기본 유형 이런 것을 능수능란하게 써먹는 기초를 다지고 싶은 학생들 레알 비기너스 수강하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출 마그마에 대한 소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마그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이렇게 개설할 예정이고요. 대수 과목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2번 항목에 적혀 있는 것처럼 레알 비기너스를 수강한 후 수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념도 모른 채 기출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개념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유형들도 좀 아시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레알 비기너스를 수강한 후 수강하기를 권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수 과목은요. 2월 중에 출시할 예정인데 2월이면 이제 어떤 시기냐면 이제 1학기 딱 개강을 좀 해가지고 개학을 해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좀 이르게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때부터 내신 대비하시고 좀 늦게 준비하는 학생들은 3월 중순, 하순 이때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더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빠르게 준비하는 학생들은 2월부터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월 중에 대수 과목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게 아마 2학년 1학기 때 내신에 나올 것이므로요. 그 다음 미적분원은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2학년 2학기 때 아마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레알 비기너스 미적분1을 먼저 수강하시고요. 6월이나 7월쯤 되면 레알 비기너스 미적분을 수강 이미 하셨거나 아니면 그제서야 7월 달에 레알 비기너스 미적분 1을 수강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걸 들으시고 이걸 들으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가장 빨리 좀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대체로 한 6, 7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아마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기출 마그마 미적분1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사실 학교마다 언제 내신을 볼지가 좀 다 다를 수 있어요. 2학년 1학기에 보거나 2학년 2학기에 보거나 3학년 때 보는 학교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제가 2월 해놓고 물음표 쳐놨죠? 제 스케줄이 지금 아직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되도록이면 2학년 1학기 때 내신을 치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2월에 출시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라도 제 스케줄이 너무 빡세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면 약간 조정될 수도 있다. 자, 그걸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출시 예정 이렇게 되고요. 자, 강좌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기출문제 풀이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기출을 풀 겁니다. 내신 기출을 푸는 건 아니에요. 내신 기출에 관한 유형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좀 그냥 너무 빡센 유형이 아닌 문제들은 레알 비기너스 수준에서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그 수준의 문제, 레알 비기너스를 잘 수강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물론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중에도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뭐냐면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점수가 높아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2점짜리는 너무 기본적인 문제라서 너무 쉬운 문제고 보통 이제 내신 정도에서 그냥 평이한 문제로 다룰 문제들이 보통 모의고사 3점짜리 난이도,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 그런 게 내신에서 평이한 문제들로 다뤄집니다. 그 다음에 내신에서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4점 초반 문제들, 모의고사에 그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좀 빡센 학교들은 4점 중후반 문제 난이도의 문제들도 내신에 나오죠. 그런 학교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약간 난이도 구성이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 풀이 강좌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2학년들이 뭔가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레알 비기너스에서 배운 개념들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
자, 요걸 한 번씩은 해드리겠습니다. 단원마다. 그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풀어주는 자, 이런 강좌가 되겠어요. 자, 여기 네 번째 보시면요. 고2. 자, 고1도 물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고1은 레알 비기너스 공통수학. 자, 요것을 이제 좀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이 기출 마그마에 대해서 좀 하는 얘기인데, 고2는 피지컬이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원래 당연한 얘기예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되게 강해야 돼요. 그래야 결국에는 최종 수능에서 최고의 실력, 이것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수능 대비를 하다 보면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뭐냐면 뭔가 요행수가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조금 막 나는 좀 적은 시간 공부해서 많은 효율을 누리고 싶어. 뭐 이해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효율을 기하려면요. 기본기가 있어야 그 효율이 생겨요. 기본기가 안 쌓인 상태에서는 효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2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피지컬을 기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 기출 마그마라는 이름 왜 이렇게 정했냐? 모든 것을 뚫고 지금은 바닥에 있지만 저 지구 밑에 있는 마그마, 지금은 저 지구 밑에 이렇게 딱 파묻혀져 있지만 그러나 그 잠재력은 어마어마해서 모든 것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그마처럼 여러분들이 고2 때 피지컬을 길러라. 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내신과 수능 피지컬 기르기를 한 방에 성취할 수 있는 강좌, 기출 마그마. 자, 이것을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2 개정 교육과정. 자, OT는 뭐 요 정도 이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고1 학생들은 레알 비기너스 공통 수학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내신 유형, 그다음에 기본 유형, 수능의 밑바탕이 되는 간접 범위의 유형들을 잘 학습하시고요. 자, 그런 뒤에 만약에 내가 조금 능력이 있다면 선행 학습을 좀 할 수 있다 하면 레알 비기너스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이런 것들을 이수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2 학생들은요. 레알 비기너스 대수, 미적분, 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걸 이수하신 뒤에 그 해당되는 과목의 기출 마그마까지 이렇게 좀 충분하게 학습을 좀 하시면요. 1년 뒤에 여러분들이 2028학년도 수능을 보는 자, 그걸 준비하는 강좌들이 이제 26년 12월부터 27년까지 아마 강좌들이 오픈이 될 거예요. 저의 경우도 실전 개념 강좌, 수능 실전 개념 강좌 프로메테우스와 제 기출 분석 강좌, 이 기출 분석 강좌는 기출 마그마와 달리 평가원,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의 기출 중에 어려운 3점과 4점 문항들, 킬러 문제까지 다 분석해주는 강좌입니다. 지금 이 기출 마그마에서는 평가원 기출뿐만이 아니라 교육청 기출, 사관학교 기출 이것들 중에서 3점짜리와 4점 쉬운 거, 그 다음 4점 중반 난이도의 일부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피지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문제들로 그렇게 구성을 할 테니까요. 고2 때 이것을 잘 공부를 좀 하시고 1년 뒤에 26년 12월 달에 오픈되는 프로메테우스와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재평가원 기출분석 강좌로 딱 이어가시면 2년간의 수능 대비, 내신 대비뿐만이 아니라 수능 대비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전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2년간 수능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설한 강좌들을 오픈했으니까 강의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열심히 한번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22 개정 교육과정 자, 연간 커리큘럼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